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12.3 내란 직후 양구군청과 고성군청에 군인이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양구군청에는 총기를 든 무장 상태의 군인도 있어서 비무장 상태였다는 양구군의 입장과는 상반됩니다. 양구군은 처음 진입한 군인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어서 비무장으로 인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고 자정을 넘긴 심야 시간, 군인들의 모습이 양구군청과 고성군청에서 포착됐습니다. 21사단과 22사단, 56여 단 소속입니다. 특히 양구군청으로 들어가는 군인 중에는 방탄모를 쓰고 어깨에 K1 소총까지 맨 완전 무장 상태인 병력도 있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CCTV 관제센터와 군경 합동 상황실. 이튿날인 4일 새벽 1시 1분, 군인 7명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도 1시간 48분이 지난 새벽 2시 49분에 군청을 떠났습니다. 날이 밝고 지난밤 계엄군의 양구군청 점거 사실 여부를 묻는 양구군 의장에게 서응원 양구군수는 무장군인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의장님한테 전달한 바로에 의하면 무장이 아니었다. 비무장 상태로 양구군의 관제센터와 양구군의 군경 합동 사무실 환경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둘러봤다. 양구군의 해명과 달리 무장 상태의 군인이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서 군수가 허위 발표로 양구군민을 기만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응원 양구군수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양구군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라 군경 합동상황실 운영을 위해 준비 차원에서 방문하겠다는 군부대의 연락을 받았고 국회 계엄군과 달리 협조 공문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처음 진입한 군인들이 총기가 없어 비무장 상태로 인지했고 군인들이 직원과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양구군 의회는 진실규명을 위해 제300회 정례회 회기를 연장하고 양구군수와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오늘 평창 봉평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흘째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가도 상인들도 겨울 채비에 분주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소 180마리를 기르는 춘천의 한 한우 농가. 최근 9일 새 송아지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농장 주인은 한겨울에 태어난 송아지들을 위해 방한복을 입히고 따뜻한 보온 등을 설치해 줍니다. 추우면은 소화기성 설사병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특히 보온을 해주면 설사 예방도 되고 그래서 보온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손길도 분주해졌습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난로를 쬐며 하루 종일 밀려드는 찬기를 물리치려 했습니다. 얼마 전 영업을 시작한 상인은 따뜻한 붕어빵과 어묵을 두둑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니 날씨가 추워지니까 손님들도 어차피 따끈한 걸 원하고 저 또한 또 여기 있으면 불이 있으니까 추위를 또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붕어빵도. 호수에도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갑작스레 떨어진 기온에 물 한 개가 멋들어지게 피어오르고 곳곳이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을 제외한 강원 전역에 사흘째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25일 낮부터 온도를 잠깐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나 다시 추워져 이번 주는 대체로 계속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성탄절인 모레도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 매우 춥겠고 눈 소식은 없을 것으로 예보돼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연말이면 송년회와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자리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음주 운전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연말 음주운전 단속에 숙취 운전 단속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남성.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너는가 싶었는데
3차선 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쏜살같이 달려와 남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낸 차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30대 뺑소니차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07%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지인들과 술을 곁들인 송년회를 하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말이면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실제 송년 모임 등이 집중되는 12월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분석을 해보면 확실히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연말연시에 행사나 술자리가 많은 것이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7만 5천 건 가운데 12월에 가장 많은 6,852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은 목요일과 금요일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사고가 집중돼 일요일 같은 시간대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50대 운전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30대 운전자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술을 마시면 공간지각 능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져 추돌사고 위험이 급증하는데 전체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추돌사고 비중이 20.4%였던 것과 달리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는 46.5%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상시 음주 단속과 음주 다음 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대통령의 계엄, 내란, 탄핵 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올해. 도지사부터 시장, 군수, 교육감까지 강원도를 이끄는 단체장들도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큰 실망감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김진태 도지사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진태는 내가 살린 거야.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진태 또 아는 분이 갔는데 네네. 벌떡 일어나가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김 지사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지만 명 씨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심규원 동해시장은 수산물 수입 업체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심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현직 시장을 구속까지 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참담하다는 반응입니다. 시장이 제대로 잘해야 했는데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구속됐지 않던 시민 자체가 좀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까? 여성 민원인과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추행과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주민 소환까지 신청해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가성으로 금품 받으신 거 인정하셨나요? 최 측근 비서가 가족 회사에 공사를 주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이 관계부서와 비서의 자택까지 줄줄이 압수수색하면서 그동안 입을 닫고 있던 원강수 원주시장도 결국 공개적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교육감도 1년 6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임기를 채우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판 일정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단체장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구속되고 각종 의혹에 휘말리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은 충분히 불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원주 판부면 서곡리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한 동과 기계 설비들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3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수돗물 공급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줄이고 상수관망을 블록화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원주시는 현대화 사업을 통해 기존 75.2%에 불과했던 누수율이 80.3%로 상승하면서 상수도관에서 누수되던 수돗물을 연간 240만 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28억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수관망 블록 구축을 통해 긴급 사고 발생 시 빠른 복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6년 동안 모두 396억 원을 투입해 노후 배관 교체와 상수관망 블록 구축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월군이 국가유산청 산하 정부 공공기관인 예담고를 유치했습니다. 예담고는 비귀속 유물을 보관, 관리하는 수장고이면서 전시, 교육, 체험 전문 시설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공모사업을 통해 영월 옛 문곡초등학교의 조성을 확정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2027년 하반기까지 공사와 유물 이관을 마치고 예담고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예담고는 현재 전국에서 4곳이 운영 중이고 2027년 영월과 시흥에 각 한 곳씩 추가 조성이 완료되면 전국에서 6곳의 예담고가 운영됩니다. 강원도가 올해 강원도정 10대 뉴스 가운데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특히 강원특별법으로 농촌 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4개 시군 61헥타르의 절대농지를 해제했고 고성 통일전망대 일대 17.9헥타르를 1호 산림 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 특성화대학 공동연구소 공모 선정과 바이오 국가공모 3종 세트 선정, 국내 1호 수소 특화단지 유치와 제천 영월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통과 등을 도정 10대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양양 군수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열람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김진하 양양 군수가 서명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양 군수 주민소환 청구단체는 오늘 김진하 군수가 2시간가량 직접 서명부를 확인했다며 서명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적힌 내용을 당사자가 확인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